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르기하고 다듬기 과정을 반자동 옥습기를 통해서 이제 가공을 한 데까지 이제 보셨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6번 가장자리 갈기와 삼각 세우기 이제 순서예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이제 갈아내 가면서 삼각을 만들어요. 삼각을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안경테에는 중삼각이나 고삼각으로 해서 가운데가 뾰족하게끔 해줘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반무테라든지 이제 무테 같은 경우는 평삼각을 가공한 다음에 반무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오히려 더 홈을 파서 들어가서 이제 그 나일론 실이 이제 고정되게끔 그렇게 이제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반무테 가공하고 이제 무테 가공은 나중에 이제 특수 안경 렌즈, 특수 안경 조제 가공이라는 또 수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자세하게 또 배울 거고요. 우리 요 파트에서는 이제 토링 렌즈의 가공, 뭐 일반적으로 생긴 이제 안경에 대해서 가장자리를 중삼각 또는 고삼각으로 가공을 해서 삼각을 만들어가는 거, 그것을 이제 볼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수동 옥습기라는 기기를 활용해서 안경 가장자리를 갈면서 이제 뾰족하게 또 삼각을 세워 나갈 텐데, 세라믹 휠하고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 휠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고요. 면다듬기는 이제 세라믹 휠이 이제 유용하고 인조 다이아몬드 휠이 이제 절사 깎는 용으로 더 이제 더 유용하다. 아무래도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 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 뭐 수평식 휠도 있고 수직 휠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직 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긴 수동 옥습기를 사용을 해요. 사실 수평식 옥습기 같은 경우는 저도 실무에서 요 수평식으로 돌아가는 휠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썼다는 이야기가 있고, 수동 옥습기의 이 수직식 가공기가 주류입니다. 주류가 아니고 거의 100%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휠이 이제 아래에서 위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럼 안경 렌즈는 이제 작년에 이제 학생들 이제 가르치면서 봤는데, 그 가장자리 가공할 때 이 수직 가공기로 하는데, 안경 렌즈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밀어줘야지 휠 방향이랑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맞물리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이 안경 렌즈가 깎여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휠 방향하고 똑같이 안경 렌즈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경 렌즈가 안 깎여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휠 돌아가는 방향과 반대되게 안경 렌즈를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방향으로 마찰을 주는 겁니다. 이제 그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각의 위치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삼각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다가 이제 저기 세워주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고삼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경 이 태에 안경 렌즈가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도수가 높은 경우는 고삼각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데요. 도수가 만약에 높은 경우는 이 안경 렌즈 삼각 위치를 똑같이 가운데다가 두게 되면은 안경이 두꺼울 거 아니에요. 도수가 높은 경우는. 근데 안경 이 테두리를 넘어서 가지고 안경 렌즈가 삐져나오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보기가 좀 좋지가 않아요. 옆에서 봐도 너무 안경 렌즈가 이게 튀어나와 있고 하니까 보기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 렌즈를 조금 더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의 위치는 플러스 방향에 조금 더 가깝게 위치해 주는 거죠. 삼각의 위치가 플러스 방향 전면부 쪽으로 조금 이동시켜서 이제 해주는 것이 이제 고삼각 가공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원용은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요 페이지 보시면은 근용 렌즈의 삼각 위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요런 부분이 기저 내방 처방, 기저 외방, 베이스 인, 베이스 아웃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요런 베이스 아웃 처방이다, 베이스 인 처방이다 뭐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에 우리가 그 삼각 위치를 어디다 세우는지에 대한 부분이 또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근거리용 안경에서 베이스 인 처방이다. 사실 이런 처방이 원거리도 아니고 근거리용에서 거의 이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특히나 이 베이스 인이나 베이스 아웃 처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안시 검사라는 과목이 또 우리가 있어요. 그 과목에서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근거리용 안경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 또 노안, 조절력이 떨어지는 노안의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사실 이렇게 프리즘 처방은 거의 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실무에 나가서 이제 안경사 생활을 할 때 근용이면서 이렇게 이제 베이스 인이다, 베이스 아웃이다 이런 처방하는 경우, 그런 처방전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의 모의고사나 이제 국가고시 시험에서 간혹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어봤는데, 근용 안경 렌즈 같은 경우에서 베이스 기저 내방, 베이스 인 처방, 베이스 아웃 처방 이렇게 이제 나올 때는, 기저 내방 처방일 때는 플러스면이나 마이너스면 모두 플러스면에 평행하게 삼각을 세운다. 그리고 기저 외방 처방일 때는 마이너스 면에다가 평행하게 삼각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내 옆에다가 이렇게 근용일 경우에 베이스 이제 기저 외방 처방일 때는 빼기면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삼각을 세워라.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외워두면은 조금 더 기억하기 더 쉽지 않을까 해서 근용 외빼 이렇게 적어놨고요. 렌즈의 삼각 평삼각, 중삼각, 고삼각.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평삼각은 이제 평평한 거예요. 삼각의 크기가 그냥 180도, 그냥 평평하게 이제 플랫한 상태이고, 중삼각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뾰족하게 만드는데 삼각의 크기가 120도로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뭐 가공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삼각으로 가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삼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뾰족하게 110도로. 그래서 제가 조제가공 수업을 하면서 사실 뭐 외우라는 얘기, 암기하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들은 그래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평삼각은 삼각 크기가 180도, 높이는 0, 뭐 뾰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0 상태고, 중삼각 같은 경우는 삼각의 높이가 0.5에서 한 0.7 정도, 그리고 삼각의 크기는 120도, 그냥 보통 일반적인 안경테에 쓰는 것이고, 그리고 평삼각은 무테 포인트테예요. 무테나 이제 반무테도 이렇게 평삼각으로 가공해서 나온 다음에, 반무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줄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역삼각 가공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홈을 파주는, 그렇게 이제 할 때에도 평삼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가공을 해요. 고삼각 같은 경우는 높이가 0.5mm, 삼각의 크기는 110도로 조금 더 뾰족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렌즈에 좀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삼각의 이제 위치 같은 경우는 전면부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삼각 위치를 좀 앞으로 빼준다는 거. 그래야지 이 두껍게 이제 튀어나온 안경 렌즈의 두껍게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덜 보이기 때문에 눈이 좀 덜 나빠 보이고, 봤을 때 좀 그래도 좀 외관상으로 좀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가장자리 갈기를 할 때는 마이너스 면부터 이렇게 갈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삼각의 각도 조정은 오른손으로 렌즈를 뉘어서 행한다. 그리고 이제 왼손은 되도록이면은 받침대에 받쳐주고서 해주는 것이 좀 편해요. 그리고 뭐 지금 이 각도에 대해서는 사실 개개인마다 뭐 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45도 정도를 기울여서 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상하 좌우의 긴 부분은 한숨에 힘을 가해서 동일각으로 밀어나간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3번, 모서리 부분을 지나갈 때 이제 가공할 때는 힘을 의도적으로 내가 많이 뺀다 생각을 하고 해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공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실수가 나는 부분이, 여러분들 영상 많이 반복적으로 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책도 열심히 읽고 이론적으로 잘 이제 배웠는데, 막상 가공을 해보시면은 또 가장 많이 이제 일어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안경 렌즈 이렇게 가공을 했는데 구멍이 났어요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 똑같이 힘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힘을 줘서 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경 렌즈의 힘을 모서리 부분, 그러니까 사각 프레임 같은 경우는 코 쪽의 상단, 귀 쪽의 상단, 그리고 저기 아랫부분의 코 쪽 하단 부분, 또 저기 귀 쪽 부분의 하단 부분, 이렇게 네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 방향으로 이제 가공을 할 때 힘을 의도적으로 많이 빼준다는 생각을 하고 살짝 뒤로 물러나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분명히 안경 렌즈에 구멍이 난다. 안경 렌즈 안경테 프레임에 안경 렌즈를 넣었는데 이제 구멍이 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렌즈의 휠면에 수직으로 위치시켜서 평상각으로 가공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면부터 각도를 세우고 플러스 면을 세우고 산줄기 간격은 플러스 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가공기에서 아까 제가 렌즈를 뺐잖아요. 가공기에서 이제 반자동 옥수기에서 렌즈를 뺐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안경테에다 넣으면은 들어가지 않아요. 수동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맞춰서 잡아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일단은 평상각으로 가공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면에다가 각도를 세워준다. 그리고 플러스 면, 전면 쪽을 세우고 그 산줄기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삼각이 또 예쁘게 나오고 모든 전 방향에서 고르게 이 삼각 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평가하는 게, 조제 가공 우리가 실습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평가하는 게, 일단 안경 렌즈 가공돼서 이제 테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게 예쁘게 정확하게 아까처럼 이제 안경 렌즈가 뭐 어느 방향에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을 이제 봐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안경 렌즈를 제가 이제 빼서 이 삼각 산줄기가 제대로 모든 방향에서 고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산줄기가 굉장히 왔다 갔다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뾰족하게 또 뉘어가지고 가공을 해서 너무 뾰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제 일단 안경 렌즈의 크기, 그리고 삼각의 그 모양, 그것을 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이제 안경 렌즈의 광학적 중심점이 있잖아요. 우리 가공 다 되고 나면 뭐예요? 가공 다 되고 나면은 우리가 검사 수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검사 수정을 하면서 이 안경 렌즈가 처음에 처방전에서 지시된 대로 PD와 OH가 정확하게 설계돼서 가공까지 완료됐는지, 그래서 그게 얼마나 몇 미리가 틀렸는지, 혹은 지금 이제 토릭 렌즈 가공하는 거니까 이 난시 방향이 흐트러지진 않은지, 제가 엑시스 뭐 180도로
가공을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뭐 175도, 뭐 170도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또 이제 제가 보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수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기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기기도 사실 180도로 내가 이제 가공을 하더라도 뭐 조금씩은 틀어질 수 있어요. 뭐 1도, 2도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뭐 엑시스가 틀어진다 이러면은 그건 이제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해도 안 되면 다시 재가공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평상각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아예 평평하게 이제 180도 유지하고 나온 거, 포인트 탭부터에 적합한. 그리고 중삼각 같은 경우는 높이가 0.5에서 0.7, 요 이제 삼각의 높이가, 그리고 삼각 크기는 120도로 대표적으로 뭐 저도수, 중도수에서 이제 가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표현할 때는 6디옵터 이하를 뭐 중도 이제 고도 6디옵터 이상을 이제 고도근시로 이제 보니까, 그 밑에는 사실 거의 다 중삼각으로 가공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고삼각 같은 경우는 110도로 고도수에서 6디옵터 이상에서 가공을 한다. 메탈테 같이 림이 가는 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안경 보통 지금 뭐 메탈테 요즘 많이 유행이니까 동그란 메탈테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요 두께가 가장자리 부분이 좀 두꺼운 뿔테 많이 썼어요, 대학생 친구들. 그런 두꺼운 뿔테 같은 경우는 사실 도수가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테두리에서 많이 가려주니까. 근데 요즘 유행하는 이런 메탈테 같은 경우는 이 테두리 부분이 좀 가늘고 얇기 때문에 안경 렌즈의 그 두꺼운 부분이 금세 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메탈테 같은 좀 림이 가는 테 같은 경우 할 때 이제 고삼각으로 해줘야 된다. 고도수 이상에서는 고삼각으로 가공을 해줘라. 높이는 0.5, 그리고 삼각의 크기는 뭐 110도. 그리고 역삼각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 요 그 토링 렌즈 가공 시간에 다루진 않지만은 함께 한번 알아두면은, 높이는 0.3에서 0.5mm, 말 그대로 역삼각을 세우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홈을 파는 거예요. 홈을 파는 건데, 삼각의 크기는 이제 한 45도 정도로. 그래서 나일론 실을 여기 구멍 난 데다가 구멍을 만들어 준 다음에, 홈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끼워 넣는 거예요. 실 두께가 한 0.5, 0.6인데 높이를 0.3에서 0.5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홈보다 그 이제 안경 렌즈의 가장 표면보다 나일론 실이 조금 더 바깥으로 돌출돼 있어야지 안경 렌즈를 좀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안경을 떨어뜨리더라도 나일론 실이 먼저 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부딪히는 면에 먼저 충격을 흡수해주면 안경 렌즈를 어느 정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역삼각의 높이는 0.3에서 0.5고 이제 실 두께는 0.5에서 한 0.6mm 이 정도라는 거.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또 내용 정리 잘 이제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경 렌즈 이제 나온 거 수동으로 가공하는 것도 영상 보면서 또 공부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했습니다.